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제 제가 세 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니까 이 대법원 99다 이제 4207호 이 배당이 판결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대법원 2002다 59,351호 건물 명도 판결입니다. 또 하나 더 대법원 2002다 15,467호 건물 명도 판결인데요. 이건 이제 주택 임차인들의 대항 요건 중에 하나인 주민등록 아니십니까? 주민등록, 그것도 이제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단지 임차인은 뭐뭐 하면 됩니까? 전입신고만 하는데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지번만 전입신고하면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집합 건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각 세대별 구분 등기된 건물에, 즉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은 과연 어디로 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등본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관리 대장, 그죠? 등본과 대장입니다. 등본과 대장상에 있어가지고 그 구분 등기된 그 부분이 동일하면은 관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요,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각 호수,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상에는 101호로 돼 있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는 보니까 지청 101호로 돼 있다 이거죠. 이리하였을 경우에는 등본을 기준할 것인가 대장을 기준할 것인가? 그때 대장을 기준합니다. 대장을 기준해 가지고요, 즉 가옥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표시된다. 이런 경우는 집합 건물의 경우입니다.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요, 단독주택을 내가 전세 들어갔다 그러면요, 굳이 메토 표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보면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현관문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번지, 지번만 표시하면 되는데, 표시해서 전입신고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집합 건물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셔가지고 등본과 대장상에 이 구분 등기된 부분이 동일하면은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등본에도 101호, 대장에도 101호, 그러면 101호로 전입신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본에는 101호, 대장에는 지청 101호, 그러면 대장을 기준해야 됩니다. 대장, 그죠? 대장을 기준해가 대장상에 표시되어 있는 구분 등기된 호수를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그죠? 따라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항 요건 중에 하나인 주민등록,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대법원 판례 세 건이 있단 말이죠. 세 건이 있는데 이거 조금씩 색깔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페이지를 달리해 가지고요, 각 판례 하나하나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 99다 4207호 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은 보니까, 자, 이게요, 건물 외벽에는 말이죠, 가동, 나동, 다동, 라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 보니까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 다동, 라동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근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등기부 등본상에는 말이죠, A동, B동, C동, D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임차인은 전입신고할 적에 통상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와서 그냥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어 있는 D, 물론 이게 등기부상에 D동이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도 D동이다 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전제예요. 근데 등기부상에는 D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D동으로 전입신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라동으로 전입신고해 버렸어요. 라동으로 전입신고했을 경우에 과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인정이 될 것인가? 이것은 또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그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다? 등기부상에 D동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도 D동 103호니 그럼 D동 103호 이렇게 전입신고 해야지만 제3자가 당신의 주민등록으로서 D동, 저 사람은 103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구나,
이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는 라동을 했지? 그럼 너 뭐다? 대항력 발생 여부 너 대항력 없어. 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요즘도 간혹가다 경매 이 정보지를 보다 보면요, 왕왕해서 주민등록을 잘못 전입신고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그런 임차인들이 간혹가다 있더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일단 다음 그 판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대법원 2002다 59,351호 건물 명도 판결입니다. 이 본건도 보니까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 이렇게 돼 있어요. 가동, 나동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금 이것도 그림을 제가 살포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외벽에는 가동, 요 옆에는 보니까 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동하고 나동하고 건물의 그 층수가 조금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외벽에는 가동, 나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는 여기 가동이 A동, 조금 전에 그 사례랑 비슷하죠. B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데 아마 요 본건 건물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유 또 가동을 해가지고 전입신고해 버렸는데 외벽에 표시된 대로 이리하였을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죠. 보시니까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요 판결 내용에 의하면 뭐다? 99-4207호 판결에 의하면 대항력은 발생이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 가나 다 라동인데 이게 원래 원심에서 말이죠. 가나 다라나 ABCD나 동일하기 때문에 라동이 D동 뭐 괜찮다 이거지. D동을 라동을 해도 임차인으로서 그 제3자 인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동이 어떻게 D동이냔 말이지. 까꿀려 나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대법원 2002다 59,351호 판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가동, 나동 외벽입니다. A동, B동은 등기부동. 근데 임차인은 뭐다? 가동으로 전입신고해 버렸다 이게. 이러했을 적에 대항력이 과연 발생될 것이냐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살포시 안 그랬습니까? 가동, 나동 해가지고 가동하고 나동이 딱 두 개 동이 있는데 층수가 틀려요. 근데 요 내용은 제가 판결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보니까 그 주소지 대지 위에는 두 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다 이거죠. 이 두 개 동 말고는 또 그 두 개 동도 층당 세대 수가 한 동은 4세대, 나머지 다른 동은 6세대. 로 크기가 달랐다 이거죠. 이게 층수가 틀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동은 만약에 4가구 4세대, 그럼 나동은 6세대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크기가 달랐고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다 이거지.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벽에는 가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등기부상 A동으로 되어 있어서 원칙은 A동으로 전입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나는 기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판결 보십시오. 가나다라가 어떻게 ABCD 해가지고 라동이 어떻게 D동이냔 말이죠. 아니다. A동으로 전입신고해라 이거지. 등기부상에 표시된 대로. 그러면 그 판결 내용 A 한다면 뭐다? 가동. 야, 이 사람 가동, 나동하고 A동, B동하고 틀리지. 따라서 너 뭐다? A동으로 올바르게 똑바르게 전입신고해란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뭐다? 이게 대법원 판결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가동은 4세대, 나동은 6세대 해가지고 크기가 틀리고 또 제3자가 봤을 적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결국 뭐다? 외벽에 가동으로 되어 있다. 근데 등기부상 A동임에도 불구하고 가동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이 주민등록은 제3자가 인식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요 사람 뭐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다. 이 엿장수 마음대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제가 그 대법원 판결 태도를 쭉 보니까 이 190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넘어오기 전에 말이죠. 그 전에 상당히 좀 타이트했습니다. 고지고대로 해가지고 고지고대로 등기부상이 표시된 대로 전입신고를 만약에 표시 안 했다면 너는 대항력이 없다. 그런데 2000년도 살포시 접어들면서 봐가지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이로써 대항력을 인정해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되는 듯한 그런 쪽으로 이제 판례가 이제 형성이 되더라.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저기 마지막 판례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판결 내용은요, 제가 봐도 지금 상당히 엇갈려요. 이것도 이제 뭐 지하층 01호 이런 거 보니까 뭐 저기 집합 건물 같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지하층 01호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가옥대장상에는 B01호로 되어 있어. 그럼 원칙은 임차인은요 B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건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등기부가 있고요,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 대장, 그죠? 이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 요렇게 나눠 가지고 말이죠. 소유자가 등기부 등본상에는 소유자가 A로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 대장상에는 소유자가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A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란 권리와 관련돼서는 등기부 등본을 기준합니다. 등본. 그런데 소유자가 권리에 관해서는 등기부 등본인데, 그렇지 않고 부동산의 외형 표시, 그러니까 뭐 배기로 또 외형, 부동산의 외형 표시란 말이죠, 그죠? 부동산의 외형, 부동산의 표시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등본상에는 이 번건처럼 말이죠. 등기부 등본상에는 지하층 01호, 대장상에는 보니까 B01호. 통상적으로 뭐 지하층 B 하면 B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외형 표시는 뭘 기준하지? 대장을 기준한답니다. 따라서 B01호.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B01호로 전입신고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전입신고를 어디 별청 101호로 해버렸어요. 참 이게 엇갈립니다, 이건. 등기부 등본상의 표시 내용도 아니고 가옥대장상의 표시도 아니고 뭐 별청 101호, 이게 별청이라는 기술이 어디서 뚝 떨어져 내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임차인은 별청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랬을 때 근데 이게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경매가 넘어왔을 경우에 과연 이 별청 101호로 해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봐가지고 그 전입 일자가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빨리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럼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는데 과연 등기부와 가옥대장상에는 이렇듯이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엉뚱한 별청 101호로 전입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과연 인정될 것이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대법원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3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빌라다 그러면요 나홀로 그 빌라들 많잖아요, 그죠? 뭐 땅 뭐 한 5, 60평 그 위에다 말이지 빌라 한 채 짓잖아요. 근데 이게 빌라가 이게 경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봐가지고 빌라 나홀로 빌라니까 주민등록 이 전입신고를 뭐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 날짜가, 전입 날짜가 말이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빨리 앞서서 전입신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조금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그 대법원 판결 태도에 비추어 봐가지고 그 사람은 대항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저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 내용에 자꾸 이 태도를 이제 견지를 해버리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별청 101호 일자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인정된 사유로 말이죠. 이게 제가 요거 잠깐 판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별청에 해당할 만한 부분, 건물 부분이 지하층 외에는 없다 이겠지. 이게 완전히 뭐 이혈령 비혈령입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가요? 지하층은 일개소의 구분 소유로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층에 보니까 이 별청 101호가요 요 하나밖에 없어. 구분 소유로 이루어졌으며 옥상층 등 별청에 해당할 만한 부분이 없고, 또한 지하층을 주소지로 한 다른 주민등록자가 없다 이거지. 따라서 별청 101호도 보면은 지하 101호 해가지고 인식을 하더라, 인정을 해주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 그죠? 따라서 대항력을 인정한다. 대항력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해가지고 대학 요건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민등록 그 자체가 인정이 된다. 주민등록 자체가 인정이 되면 임차인이다. 임차인이면 대항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이니까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어떡한다 하더라. 그럼 네가 만약에 배당 절차상에서 배당 다 못 받는다. 그럼 자녀 전세 보증 금액은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대법원 판결 태도를 보게 되니까 이제 경제적 약자인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뭐 상당히 경제적 강자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적 강자입니까? 경제적 강자 같으면 경매 안 하지. 뭐라고 경매합니까? 같은 경제적 약자거든요. 그런데 봐가지고 이 임차인들, 주택 임차인들은요, 보다 좀 더 세게 보호를 해주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전입신고, 이 잘못되는 야 무조건 이 사람 아웃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상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다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